펠리세이드 타다, 산타페 타다, EV6 타다. 아이오닉 9 샀습니다. 근데 사자마자 하자가 몇 개죠? 아, 3개죠. 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차주님 같은 이력을 가지신 분은 유일무이할 겁니다. 펠리세이드 타다, 산타페 타다, EV6 타다, 아이오닉 9. 와, 이게 다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진짜 유일무이할걸요? 그렇죠. 야, 오늘 리뷰는 펠리세이드 일단 딸 거죠. 그렇죠. 예. EV9은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 짠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EV6는 살짝 터치만 하고. 그쵸. 예. 산타페 깔 거죠. 산타페는 거의 차로 안 보죠. 패밀리카로 펠리세이드, 뭐 산타페급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당연히 아이오닉 9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 제가 자부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그 세 가지 하자 먼저 네.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조수석 뒤쪽에 시트가 틸팅이 안 됐습니다. 저한테 사진을 딱 보내주셨어요. 네. 센터 쪽에서도 이 차는 처음이다. 그래서 일단 공장 쪽에 문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다음날 됐습니다. 처리가. 그리고 수리하고 오니까 또 다른 하자가 나를 반기네. 운전자석 뒷유리에 몰딩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저 있는 대로 오셔가지고 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현대에서? 네. 야, 그거는 괜찮았네. 네. 근데 그 몰딩이 찌그러져 있는 거를 수리라는 거는 교체를 한 거예요?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신박한 하자가 있었어요. 네. 저희 휴게소에서 충전 넣어놓고 밥을 먹고 나왔는데 손잡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겠지 하고 리모컨으로 계속 해봤는데 안 돼서 하이테크 센터 갔더니 네. 2, 3일 만에 다시 출고를 받고 지금은 잘 쓰고 있습니다. 저한테 또 영상도 보내주셨어요. 네네. 리모컨으로 계속 눌러도 조수석 네. 히든도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았어. 네네. 근데 수동으로 이거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안에서밖에 안 열렸고 네. 손을 넣어서 당겨보려고 해도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무슨 뭐 지렛대처럼 꼬챙이를 넣어서 빼곤 싶었는데 그럼 차에 손상이 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바로 그냥 휴게소에서 센터로 바로 갔죠. 요런 히든도어 같은 경우 요런 게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쵸, 저는. 예. 일단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차 보류합니다. 요런 세 가지 하자를 겪고 나서 네.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차를 타고 계시는데 우리 차주님이 사신 이 차는 캘리그라피의 네. 성능형 듀얼 모터입니다. 네네. 그리고 추가로 선택한 옵션이 선루프, 디지털 사이드 미러, 빌트인 캠2 이런 거 추가하신 다음에 보조금 받아가지고 8,500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와, 비싸요 사실. 카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차주님께서는 이 차를 이제 패밀리카로 구입을 하실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간성, 네네. 그리고 비슷한 차급과의 승차감 비교 위주로 이제 리뷰를 해주실 거예요. 네. 시동 걸려 있네요. 네네. 그러면은 출발 바로 하실까요? 네, 바로 하시죠. 예. 아이오닉 9 촬영하는 게 사실 망설여졌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EV9 때문에. 그쵸. EV9을 저도 시승까지 해봤던 입장으로서 계약까지 하지 않았나요? 계약금 넣기로 한 저녁에 네. 이 차가 출시됐어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죠. 그러네. 그분들은 운이 안 좋고. 네. 네, 일단 가격이 아이오닉이 이제 600 정도 싸고 네. 휠베이스도 3cm가 길어요. 네. 그리고 적재 공간 2열, 3열 모두 접었을 때도 EV9보다 147L가 더 큽니다. 배터리 용량도 한 10% 정도 크고 주행거리도 더 길고, 그리고 가장 차주님한테 중요한 거는 EV9 같은 경우에는 2열에 컵홀더가 없어요. 문짝에 없어요. 소렌토도 문짝에 컵홀더가 하나밖에 없고 산타페는 2개거든요. 네, 기아는 하나밖에 없던가 2열에 없더라고요. 6인승 기준으로. 네, 6인승 기준으로 이 차는 2개 있습니다. 그러네. 위에도 네. 있고 아래도 있네. 네. 그러면은 애순이의 마음으로 네네. 요즘 애순이 보십니까?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안 봐요. 극중 이제 아이유 문소리 씨가 애순인데 네네. 그 애순이의 그 쩔쩔한 마음으로 EV9 차주분한테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힘내라는 말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이제 공간감이잖아요. 네네. 펠리세이드보다 무려 휠베이스가 13cm 이상 깁니다. 그쵸. 예. 이 차의 공간감 깔끔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운전자석은 펠리세이드랑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차를 타기 전에 와이프랑 애들이랑도 펠리세이드로 보고 왔고 이거를 봤는데 2, 3열이 펠리세이드보다 훨씬 레그룸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넓고. 그리고 이제 바닥이 평평하다 보니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어떻습니까? 주차할 때 좀 편하기는 합니다. 바로 옆에 차를 붙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네. 이거를 뒤로
당기고 조수석 쪽으로 내리면 되니까. 폭도 거의 2m예요. 아, 그렇죠. 예. 또 여기에 짐 놓기도 용이하고 맞습니다. 앞쪽에. 제가 얼마 전에도 와이프가 해장국 사오라 그래갖고 네. 여기에다 놓거나 저는 가급적 프렁크에다가 음식을 많이 넣습니다. 프렁크가 그럴 때 되게 좋더라고요. 음식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러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오닉 9 3열이 역대급이다라는 말씀을 아, 해주셨거든요. 그쵸, 그것도 좀 펠리사이드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랑 친한 동생이 키가 180 조금 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뒤에 타보더니 하는 말이, 형 이거는 3열에서 자고 부산까지 갈 수 있겠다. 3열에서 부산까지 자면서 쌉 가능하다. 네, 쌉 가능하다. 180이 넘는 남자분이 네네. 그분 좀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름 깔 수 있습니까? 이름 깔 수 있는데 이름 까지 말라고 아까 얘기를 해봤어요. 야, 이름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남에서 파란 색깔 모델 Y를 타는 김모 씨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네. 이러면 신뢰도가 쭉 추락을 하는데.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여자친구 있습니까? 결혼했으니까 여자친구 없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날카로워. 나 너무 날카로워서 나도 짜증나. 죄송해요, 차주님. 제가 너무 날카로워서 좀 죄송하네요. 말씀하세요. 펠리세이드는 네. 3열에 더 큰 메리트가 있어요. 어떤 거죠? 선루프. 네. 듀얼이라 3열까지 선루프가 커버를 해요. 네. 얘는 파노라마라 네. 3열 가기 전에 선루프가 뚝 끊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3열에 썬루프가 있다 한들 네. 펠리세이드는 개방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어져 있질 않으니까. 선루프가. 네. 걔는 듀얼인 거고 네. 얘는 한 판인 거고. 네. 그리고 3열에 사실 사람을 태워서 부산까지 혹은 대구까지 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지만 얘가 더 공간감이라든가 시트라든가 훨씬 더 편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차주님, 네. 지금 6인승을 선택하셨는데 2열은 스위블링 시트는 아니에요. 네네. 그거 선택 안 하신 이유는? 그래도 제가 이 정도 금액대를 사는데 네. 스위블은 시트가 전동이 아니고 수동이더라고요.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등받이 조절을 한다는 게 네.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2열에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시트도 있던데 네네네. 그거 선택 안 하신 이유는? 와이프랑 워커힐 갔을 때 와이프가 해봤는데 그 해장국 좋아하시는 그 와이프분하고 네네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와이프는 좋다고는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야, 근데 이거 90만 원이다. 그래서 네. 그런 필요 없다.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굳이 저도 저는 운전자석만 뭐 되면 되니까. 마사지 기능이? 네. 그치, 90만 원이면 임마 해장국이 몇 그릇인데 그렇죠. 네. 차라리 내가 해장국을 먹는 게 낫지. 맞습니다. 내가 자주 타지도 않는 이 차 마사지 그냥 가끔 생각날 때 한번 그렇죠. 가면 되거든요. 네네. 동네에. 네. 현명한 아내분은 그쵸, 좋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터 트림이 네네. 총 3가지예요. 네. 2륜 항속 있죠. 네. 4륜 항속 있고 4륜 성능이 있습니다. 네네. 4륜 항속은 308마력, 4륜 성능은 428마력. 네. 어우, 이게 출력 차이가 꽤 크네요. 네네. 출력 때문에 이걸 선택하신 거예요? 출력도 출력이고 가격이 그리고 9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또 할부로 나누다 보면은 그냥 뭐 술 한번 좀 덜 먹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술 좋아하시게 생겼네. 술 잘 먹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138만 원짜리 디지털 사이드 밀러를 추가하셨어요. 네. 요거 저는 좀 이질감이 디지털 룸미러보다는 확실히 있던데 네. 요거 선택하신 이유는? 이게 사실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 하남 사는 김모 동생이 형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전기차를 타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도 가스라이트 당해서 엄청 고민을 했었죠. 네. 했더니 첫날에는 좀 적응이 안 됐어요. 끼어들기도 잘 못하고. 네. 근데 둘째 날 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 네. 제가 이번에 차 대차를 받았을 때 일반 거울을 보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멀미를 했어요. 이 차를 입고하고 네. GV70 대차를 받으셨는데 네. 디지털 사이드미러 타다가 일반 사이드미러 타니까 멀미가 나요? 네,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동생이 형 네. 아마 이거 다시 일반 룸미러 하면 멀미가 날걸?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형은 다시는 일반 룸미러를 쳐다보지 못할 것이다. 이거 동생분한테 가스라이팅 완전 네. 당해가지고 진짜. 그게 확실히 밤에 일반 거울이 더 잘 안 보여요. 이게 확실히 더 잘 보입니다. 비 올 때는 어떠세요? 비 올 때도 잘 보여요. 이게 빗방울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진짜 잘 보입니다. 프레임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가 보네. 네. 근데 이런 거는 저도 뭐 안 타봐서 네네.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혹시라도 고장나면 수리비도 비싸고 그쵸. 그리고 수리 기간도 좀 길 것 같다라는 막연한 좀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항상 네. 손거울을 갖고 다닙니다. 손거울 있어요? 여기 맨 밑에 깔려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For the way leave you
그리고 차주님께서는 또 주행거리가 워낙 길어가지고 네네. 이제 장기 렌트를 선택을 네네. 하셨어요. 주행거리가 보통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3만 킬로, 5만 킬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저는 한 달에 내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네. 무제한으로 항상 계약을 합니다. 차주님은 1년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7, 8만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내가 너무나 날카로워. 나 진짜. 죄송해요, 진짜. 네네. 그럼 그만큼 충전이 잦아질 텐데. 그렇죠. 예. 그거 굉장히 내 입장에선 귀찮은데. 불편함에 적응 중이에요. 불편함에. 사실 이게 요번에도 제가 야간에 좀 지방을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경우가 있었는데 네. 20분 동안 서 있는 게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얘는 차도 커가지고 네네. 충전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많죠. 이게 사실 신식 아파트가 아니면은 네. 주차칸들이 좁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옆에 EV3가 충전 중이었는데 제가 EV3에 정말 바짝 붙여야 제가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바짝 대놓고 그 차주분한테 문자를 보냈죠. 여자분이었습니까?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차가 너무 커서 네. 미안하지만 이렇게밖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으니 혹시 저보다 먼저 나가야 되면은 연락을 달라. 매너남이 하셨네. 이게 저희 또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네. 스마트하고 네.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그래도 그동안 까먹었던 민심 또 회복했어요.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의 승차감, 펠리와 산타페 비교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산타페를 타다가 EV9을 시승까지 했을 때는 EV9도 승차감이 산타페에 비하면 엄청 좋았어요. EV9은 단단하고 딱딱해요. 와. 근데 얘는 소프트하고 고급져요. 근데 EV9은 그 딱딱함과 단단함이 네. 고급진 게 아니고 네. 좀 죄송합니다. 짜칩니다. 그러면 EV9 말고 산타페와 펠리하고 비교하면? 산타페도 죄송하지만 네. 산타페 2열과 얘 2열은 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2열 기준으로? 2열 기준으로 1열도 얘가 훨씬 더 좋긴 한데 2열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비교 불가급으로 좋다. 사실 산타페 타실 때는 네. 그 2열 승차감 때문에 아내분하고 진짜 이혼 숙녀 캠프에 나갈 뻔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억울한 게 네. 저는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길바닥이 이상하면 와이프가 왜 운전을 이렇게 해? 그럼 저는 길이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를 타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그걸로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아내분도 인정을 한 거네. 네네. 그럼 결국에는 오해가 풀렸네. 그래서 이제는 풀렸죠. 그러면 셋째 갑니까? 셋째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일부러 2열에 타봤었는데 일부러는 아니죠. 술 먹고 그냥 대리 부르는 거잖아요. 일부러 술을 먹었습니다. 2열이 얼마나 좋은지를 오늘의 인터뷰를 위해서. 근데 2열이 정말 좋더라고요. 1열 못지않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 안정감이 얘가 훨씬 좋아요. 그 차들에 비해서? 네. 그 산타페는 한 130, 140이 넘어가면은 조금 불안했었는데 얘는 물론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안정감 있어요. 밟다 보면 내가 벌써 이 속도까지? 참고로 차주님께서 펠리세이드는 1세대 DDL을 타셨고 산타페는 현행 모델 하이브리드를 타셨습니다. 네네. 산타페도 그럼 6인승이었나요? 네, 6인승이었어요. 6인승만 고집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아들 둘이다 보니까 얘들이 붙어만 있으면 싸워요. 너네는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독립 시트로. 그럼 확실히 덜 싸우나요? 똑같더라고요. 네. 그럼 얘가 그냥 승차감만 봤을 때는 네네.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안 들어갔는데 네네. 1열 기준으로도 얘가 더 승차감이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얘. 전자제어 우리한테 말 안 해놓고 넣어줬나? 근데 저도 사실 펠리세이드를 잠깐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네. 차를 받기 전에는 얘는 왜 안 넣어줬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 금액대 에어서스라든가 전자제어가 없어도 이 정도 승차감을 낼 수 있다는 게 네.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해요. 그리고 단점도 아까 그 하자 외에 몇 개 더 네네. 적어주셨는데 후방 디지털 카메라 위치가 너무 낮다.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켰을 때 네. 세단이 돼버려요. 보이는 게 너무 낮아서. 근데 앞전 산타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위치가 네. 그 다음 세대 때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꼭 얘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 좀 저한테 큰 겁니다. 네. 차선 자꾸 이탈을 한다.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카페에서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다고. 네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 점점점 차가 쏠려가지고 차선을 넘어가더라고요. 차선 유지 보조를 켜놓으면 네네. 자꾸 우측으로 쏠린다. 네, 맞습니다. 예. 물론 이게 보조하는 거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믿고 타면 안 될 것 같다. 이 보조 기능은. 그리고 카페에서도 이런 증상을 다른 분들도 계속 겪고 계시고. 네네. 이거 굉장히 큰 문제네. 현대에서 어쨌든 개선을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네네. 같고, 또 카페에서 최근 굉장히 논쟁이 있는
게 도대체 이 차 아이페달 2.0이냐 3.0이냐. 네. EV3 같은 경우는 아이페달 3.0이고 근데 저도 차주님한테 이 말을 듣고 네.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네. 아이페달 3.0이라고 쓴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얘는 회생제동 3.0인 거고 아이페달 3.0이 아닌 이유는 후진을 했을 때 EV3는 아이페달 모드가 풀리질 않는데요. 네. 근데 얘는 후진을 했다가 뒤로 옮기면은 네. 아이페달이 풀려요. 아. 레벨 3가 돼버립니다. 그 로직 때문에 네. 아이페달 3.0이 아니라 2.0인 것 같다라고 카페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러면은 아이페달 2.0, 3.0 성능적인 차이가 어떤지는 아십니까? 사실 그것까진 몰라요. 네. 이거 그런 거죠. 기분 탓인 거죠. 3천만 원대의 차에는 3.0인데 그렇죠, 예. 한참 뒤에 넣은 7천만 원대 차에는 2.0을 넣어주면은 네. 그냥 기분이 나쁘다. 그렇죠. 좀 빈정상하죠. 네. 맞아요. 이게 인간이죠. 네. 인간미가 있으시네 우리 차주님께서. 이런 거죠. 맛집에서 웨이팅하고 있는데 네. 나보다 뒤에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네? 그럼 이거 이제 싸울 만도 하잖아요. 거의 그 급이죠, 이거. 맞아.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네. 근데 어쩌면 이거 3.0일 수도 있어요. 3.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소하지만 또 아쉬운 점이 있으면 얘기해 네. 주세요. 이 마감재가 눈뽕을 유발해요. 그래 반딱반딱하네. 네.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이건 제가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이 눈뽕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쳐서 저한테 와버리니까. 그래서 또 평소에 선글라스도 갖고 다니시고. 네네. 오늘같이 날씨 좋을 때 네.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은 네. 눈이 좀 아플 정도로 눈이 부셔서. 그리고 또 얘가 카페 보니까 손톱으로 긁었는데 까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손톱으로 이걸 왜 그래? 그러니까 청소하시다가 뭐 그분 말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고양입니까? 네. 근데 아까 어두운 데 갔을 때 나름 앰비언트가 괜찮더라고요. 앰비언트는 만족합니다. 문짝이 은은하게도 들어오고 앰비언트가 나름 괜찮고 이게 뭐죠 시트 이름이? 머드 그레이입니다. 화사하네요. 네. 화사한 시트는 이제 아들 둘인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올블랙을 하기에는 조금 그랬고 이제 애들이 교육을 시켰죠. 차에 타자마자 신발을 벗어라. 이거 비행기 네, 양말만 신고 다니는 걸로. 네. 그리고 얘가 네. 다크트리랑 사실 고민을 했는데 네. 얘는 살짝 노란기가 있는데 네. 다크트리는 거의 백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는 때가 타도 조금은 덜 타 보이겠구나 네. 해서 이 머드 그레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차주분은 이 차 지금 출고받은 지 3주 정도 되셨는데 네네. 총 주행거리가 6,300이 넘습니다. 네네. 이거 하시는 일 때문에 네네. 또 장거리를 자주 가시잖아요. 네네. 고속도로 충전 때 뭐 어려웠던 적은 없어요? 이게 오늘같이 낮 시간대에는 그 화물차 기사님들이 꽉꽉 차 계시더라고요. 서울 근교는. 그래서 이제 서울은 낮 시간대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지방 같은 데 내려가면은 충전소가 많이 비어져 있는데 네. 거기는 속도가 좀 늦어요. 50kW밖에 안 되는 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150, 180km까지는 속도가 낮아야지 80%를 채우는데 한 15분, 20분 걸리는데 네. 좀 그 정도의 불편함. 그리고 차주님께서는 당연히 이제 EV6도 잠깐 타셨지만 네네. 전에는 계속 이제 내연기관만 타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내연기관만 타다가 전기차 타보니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전기차를 좀 걱정 반 기대 반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은 화재. 최근에도 인천에서 큰 화재가 있었고 뭐 내연기관이 불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건 운명의 맡기자였고 네. 좀 특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기차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유지비 면에서 네. 제가 앞전에 산타페 MX-5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6,000km 기준을 하면은 기름값이 한 8, 90만 원 정도. 한 달에. 네, 한 달에. 네. 시내와 고속을 겸했을 때. 네. 근데 EV6 기준 했을 때는 21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톨비도 40% 할인이 되니까 작년까지는 50이었는데 그거 줄었네. 네. 그래서 제 기준에는 그래도 얘가 유지비 면에서 한 5분의 1 정도는 저렴하구나. 네. 근데 그 21만 원은 완속과 급속을 포함했을 때입니다. 완속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7분의 1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좋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펠리세이드 분들은 물론 이제 전기차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용도는 똑같죠. 그렇죠. 용도는 똑같죠. 네. 살려고 하는 방향도 똑같고.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돈씨. 그 펠리세이드 타시는 분들한테 제일 딱 맞는 말이지 않을까. 왜요? 사실 뭐 아직 하이브리드가 출고는 하지 않았지만 네. 가격표 기준 했을 때 한 7천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네. 풀옵션 기준 했을 때. 네네. 그래서 그 돈을 주고 그거를 사는 분들은 부자구나. 연비도 하이브리드인데 친환경
차를 아직 그거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정말 부자들이 타는 차가 팰리세이드구나. 비꼬는 거 아니죠? 아 비꼬는 거 맞습니다. 아, 맞죠? 네.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우리 팰리세이드 차주분들 참지 마세요. 이 영상 보고 신형 팰리세이드 타시는 분들 진짜 마구마구 지원해 주셔서 이분의 콜을 납작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할 말 없죠? 펠리가 네. 현대에서 네. 저는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여기도 네. 걔는 이렇게 민자잖아요. 네. 이런 뭐 마감재도 없고 네. 어떻게 보면 고급져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아, 왜 얘를 이렇게 만들었지? 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얘도 막 이상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시트도 네. 아, 그만. 팰리세이드를 왜 사지?